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. 지난 주말에는 사실은 좀 더워가지고 한 20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영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아무쪼록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사실은 우리 외손자도 이 신종플루에 걸렸어요. 지난 주말에 열이 오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약을 먹였더니 하루 만에 나았어요.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테스트를 한다고 코에서 뭐 이렇게 최진물을 뽑더니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양성 반응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아이는 다 나와버렸어요. 그런데 학교에는 오지 마라 그러고 또 학교가 이 휴교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오늘 아침에 갔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번에 유행하는 신종플루의 성격을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이 전파 속도는 굉장히 빠르답니다. 특히 학교에서 이 짝짓끼리 붙어 있으면은 거의 뭐 100% 걸린대요. 그 대신에 이 전파력이 빠른 대신에 그 독감으로서의 강도는 보통 독감보다 약하다고 해요. 보통 독감보다 아주 약하답니다. 사망률이 보니까 요새 신문에 보도되는 거에 뭐 몇십 명 이렇게 나오지만은 과거에는 독감 걸려서 죽었다고 신문에 안 났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의 독감의 사망률을 보다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신종플루라는 이 말 때문에 이게 무슨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독감 말고 새로운 병이 생긴 것 같지만 그 플루란 말이 인플루엔자의 준 말이고 인플루엔자를 우리가 독감으로 번역하니까 막 신종 독감 잃어버렸으면은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감이 좀 덜 했을 거예요. 근데 신종 플루라고 하니까 굉장한 병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또 신문에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상당 부분의 이 언론이 좀 과장한 면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학교 같은 데서 한 반에서 뭐 한 10명, 20명 이렇게 아프면 무슨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내니까 이렇게 되는 하여튼 뭐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. 이제 올해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지금부터 이 낮 시간이 아주 짧아지기 때문에 아주 그 연말까지 이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또 급해지시기도 하고 또 한 살 더 이렇게 넘겨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.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우락 전 정보부장이 별세를 했습니다. 이분이 85이었습니다. 85. 박 대통령이 1917년생이고 이우락 씨가 7살이었죠. 7살이었고 김종필 씨보다는 2살 많고 그렇습니다. 그 당시에 이 군이 창설되었을 때 보면은 이 계급은 큰 차이가 있는데 나이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 예컨대 5.16이 났을 때 장도영 씨는 중정인데 그 장도영 씨와 김종필 씨는 중령 아니었습니까? 그 두 사람의 나이가 같았습니다. 군을 창설하다 보니까 이게 연령 구조가 좀 뒤죽박죽 됐고 그 가운데서 박 대통령은 항상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갔습니다. 자기 동기생들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많고 그렇죠. 이우락 씨는 이분이 군사영어학교 출신입니다.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장 군번이 빠르죠. 이형건이라는 그 일본 육사 출신 그분이 군번 1번이고 이우락 씨는 군번이 79번입니다. 79번. 이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이 성진이 따라서 매우 빨랐습니다. 이우락 씨는 박 대통령 시절에 직책이 딱 3가지 있었죠.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, 그 다음에 주일대사 잠시 하다가 중앙정보부장. 그래서 약 10여 년 동안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. 주로 이 정치적인 일, 공작 또는 대북 정책 이런 데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한 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하기에는
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어쨌든 이 사람은 퇴임한 이후에 인터뷰를 딱 2번 했습니다. 1987년에 신동아하고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.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. 근데 그게 말썽이 돼가지고 이 외교 문제로도 되고 하니까 그 뒤는 일체 인터뷰를 하지 않고 회고록을 쓴다 만다 하다가 아마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. 작고한 그 이병주 씨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. 이병주 씨가 이우락 씨하고 친한데 이병주 씨가 살았으면 아마 회고록을 대신 썼을 것 같은데 이우락 씨가 우리나라 이 정보기관을 만드는데 아주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. 우리가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이 5.16 나고 나서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그 전 단계의 어떤 조직이 있었습니다.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김정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7구 부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그 부대를 그 부대를 내부적으로는 중앙정보부라고 했어요. 대외적으로는 7구 부대다. 자기의 그때 이우락 씨가 그 부대장이 됐기 때문에 자기 군번을 붙여가지고 7구 부대라고 해서 각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라오스에 가가지고 뭐 현장 조사도 하고 하는 이런 밀명도 받아서 활동을 하다가 4.19 이후에 총리 직속의 장면 총리 직속의 중앙정보위원회라는 조직이 또 만들어졌습니다. 거기에 이 사람이 또 관여를 하다가 5.16을 만났어요. 5.16을 일으킨 사람들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이번에 한때 구속이 됐다가 나오면서 최고회의 대변인이 됐습니다. 이 사람이 최고회의 대변인으로서 아주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. 기자들한테도 잘하고 또 박 대통령 마음에 딱 맞는 역할을 하면서 완전히 박 대통령의 마음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다음에 민정으로 가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이분이 한 역할 중에서 제일 큰 게 7.4 공동성명,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7.4 공동성명 그 연장선상에서 유신 체제의 기획자였죠. 유신 체제로 가야 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의지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한 사람은 이우락 정보부장이었습니다. 그 명분을 만든 것이 남북 간의 대화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북한에 가보니까 이런 체제로는 도저히 남북 대화를 할 수 없다. 그래서 체제를 바꿔서 우리도 딴소리가 좀 덜 나오는 일사불란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. 이런 아이디어와 박 대통령의 생각이 이제 결합이 되는 것인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1973년에 한때는 제2인자로서 특히 7.4 공동성명 이후에는 당시에 국무총리가 김종필 씨였지만은 이우락 씨의 영향력이나 이런 게 워낙 세서 누가 봐도 제2인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때가 사실은 전성기죠. 근데 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너무 잘 나가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견제가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1973년 바로 7.4 공동성명 한 해 뒤에 윤필용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수도경비사령관을 하던 윤필용 씨가 어떤 술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과하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 보안사에서 당시에 보안사령관은 정창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 라이벌 의식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윤필용 씨를 군의 실력자인 윤필용 씨를 구속을 하고 그다음 윤필용 씨가 봐주던 하나회 장교들을 수사를 하고 하는 아주 그런 권력 내부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박 대통령이 다분히 윤필용과 이우락 씨가 가까이 지내니까 이우락 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윤필용 씨를 자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그 뒤부터 이우락 씨가 매우 초조하게
되었습니다. 박 대통령도 이우락 씨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이제는 만나주지 않고 정보부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면 이 힘이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더 초조하고 그 초조한 과정에서 14년 8월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